옛이야기 속 조선시대 과부의 삶은 정말로 아름다운 순종과 절개의 연속이었을까요? 아니면 결렬하는 숭고한 이름 뒤에 감춰진 잔혹한 현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전래동화나 민담 속 과부의 모습은 과연 그들의 진짜 삶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조선 과부의 이미지가 사실과는 얼마나 다르고 그들이 겪었던 진짜 고통과 삶의 중요한 선택 순간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한 개인의 삶과 그를 억누르는 사회적 압력이 얽힌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질 테니까요. 낡은 책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면 정갈한 한복 차림의 여인이 고요히 앉아 정성껏 제사를 올리는 삽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모습은 남편에 대한 변치 않는 순종과 자식들을 향한 지극한 헌신, 그리고 홀로 남은 삶을 오롯이 지켜낸 수절의 미덕을 상징하는 듯 보이곤 하죠. 조선시대의 과부는 흔히 이런 이상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재혼하지 않고 오직 죽은 남편을 향한 절개와 자식들을 위한 헌신으로 일생을 보내는 여인. 그런 여인에게는 결렬하는 칭호가 주어졌고 이는 개인의 명예를 넘어 가문의 자랑이자 마을의 경사가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웅장하게 세워진 연려문은 그 자체로 한 여인의 고결한 삶을 기리는 상징이자 동시에 가문의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었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바느질에 몰두하는 과부의 모습은 마치 그를 읽는 선비의 모습과 함께 조선 사회가 이상적으로 그렸던 여성상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아름답고 숭고해 보이는 이 희생의 서막, 이것이 우리가 옛이야기를 통해 만나온 조선 과부의 모습이었죠. 순결한 슬픔 속에서 피어난 듯한 이들의 삶은 절개와 헌신이라는 미덕으로 포장되어 세대를 거쳐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모든 것이 마냥 아름답기만 했을까요? 어쩌면 그 숭고한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고결함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이 감당해야 했던 사회적 압박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열렬하는 칭호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질서를 위해 강요된 도구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미화된 서사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옛이야기 속 아름다운 희생 뒤편에서 한 여인이 겪어야 했던 내면의 갈등과 고뇌, 그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잔혹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과연 순결한 슬픔으로만 기억되는 과부의 삶 속에 어떤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지 그 실체를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가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그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저 아름답기만 할 것이라 여겼던 희생의 이면에는 실로 잔혹하고 차가운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시대 과부의 모습은 어쩌면 사회가 그녀들에게 강요했던 이상적인 상징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순결한 슬픔이라는 미명 아래 한 여인의 삶은 철저히 통제되고 억압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고통의 무게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었을까요? 조선 사회는 과부들에게 재혼을 허락하지 않는 제가 금지라는 엄격한 규율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권고를 넘어 법적으로도 사회 제도적으로도 강력하게 강제되었던 조치였죠. 남편을 잃은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되었고 심지어 재혼한 과부의 자녀들은 벼슬길에 오를 수 없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한 개인의 선택이 가문 전체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지요. 이러한 규율은 과부들에게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그녀들은 홀로 남겨진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안게 되었죠. 당시 여성에게는 경제활동의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기에 논밭을 일구거나 바느질품을 팔아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일은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황량한 들판에서 홀로 괭이를 들고 땀 흘리는 여인의 지친 뒷모습을 말입니다.
가족 내에서의 위치 역시 위태로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밥상을 물리고 때로는 친정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지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과부의 재간은 가문의 족보에 붉은 줄을 긋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오점으로 기록되었으니 그 어떤 가족도 그녀의 행복을 위해 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려 들지 않았을 테죠. 열렬하는 칭호는 이처럼 한 여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질서를 굳건히 하려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겹겹의 압박 속에서 과연 그녀들의 내면은 어떠했을까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과 사회가 요구하는 굳건한 절개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갈등을 겪었을까요? 밤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눈물을 훔치며 깊은 범인에 잠겼을 한 여인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삶의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었을까요? 때로는 그 압박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거워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비난과 가문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혹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죽음은 그녀를 열렬하는 이름으로 추앙받게 만드는 길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웅장하게 세워진 연려문은 한 여인의 처절한 절규가 아닌 숭고한 희생의 상징으로만 기억되었죠. 하지만 그 연려문이 과연 그녀의 자발적인 선택을 기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회가 한 개인에게 강요한 잔혹한 시스템의 결과였을까요? 어쩌면 그 문은 살아남은 이들의 죄책감을 덮고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위선적인 기념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으로 비로소 자유를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은 과연 누가 알아주었을까요? 순결한 슬픔으로 포장되었던 과부의 삶, 그 이면에는 이처럼 가슴 시리도록 아픈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던 이야기가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이제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숭고한 희생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속에서 과연 그녀들은 어떤 고통을 마주했을까요? 밤마다 홀로 잠 못 이루며 끝없이 밀려오는 번민과 싸워야만 했을 겁니다. 재가를 하고 싶어도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했고 혹여 자식들의 앞길에 누가 될까 발목 잡혔죠. 친정마저도 가문의 명예를 우선시하며 재가를 반대했을 테니 과연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이처럼 사회적 압박은 한 여인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며 깊은 고뇌에 빠뜨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난 슬픔을 온전히 추스를 새도 없이 그녀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가혹한 굴레 속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야 했습니다. 때로는 연못가를 서성이며 불안한 걸음을 옮겼을 테고요. 새끼줄을 매만지던 떨리는 손끝에서는 삶을 포기해야만 했던 절망적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합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는 이들도 있었죠. 그것이 과연 온전한 선택이었을까요? 어쩌면 사회가 내민 잔혹한 마지막 카드, 강요된 죽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죽음으로써 비로소 결렬하는 이름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장례 행렬을 침묵 속에 지켜보았고 관료들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웅장한 연려비를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비석 아래에는 한 여인의 처절했던 절규와 누구도 헤아리지 못했던 고통이 고스란히 묻혀 있었을 뿐이죠. 눈물 흘리는 가족들 뒤편으로 비치던 굳은 표정의 관료들, 그들의 시선은 과연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차가운 시선이었을까요? 이처럼 결렬하는 칭호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삶과 죽음을 철저히 지배했던 잔인하고 견고한 사회 시스템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옛 이야기 속에서 듣고 자란 아름다운 미담들이 사실은 수많은 과부들의 고통을 얼마나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었는지 그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깊은 충격과 함께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미화된 전래동화 속 이야기가 실제 과부들의 처절한 고통을 얼마나 가려왔는지 이제야 비로소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결렬 이야기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낡은 유물처럼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니까요. 조선시대 과부들에게 강요되었던 정절이라는 굴레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현모양처나 능력 있는 워킹맘이라는 이름으로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전히 많은 여성이 유리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라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과 개인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모습은 어쩌면 수백 년 전 과부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옛 서책에 기록된 과부들의 슬픈 사연과 오늘날 신문 기사에 실린 여성들의 이야기가 놀랍도록 닮아있는 순간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긴 현대인의 뒷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미래를 성찰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과부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을 넘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고정관념과 사회적 기대, 그리고 개인의 삶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열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숭고한 희생이 사실은 잔인한 시스템의 결과였다는 진실은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가치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옛 이야기 속 미화된 서사 뒤에 숨겨진 진짜 인간의 고뇌와 처절한 선택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과거와의 대화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찰의 시작점일 겁니다. 우리가 알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 이면에 감춰진 목소리들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